안녕하세요. 참된 인생입니다. 오늘은 80세가 되면 꼭 알아야 되는 6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50대, 60대 분들에게도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실 겁니다. 시작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생 100년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건강 수명이 늘지 않는다면 오래 살기보다는 건강하게 살기가 더욱 중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에 대한 생각과 기대 그리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퇴직이 다가오는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내가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80을 맞이하신 분들은 더불어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도 크게 자라게 되죠. 퇴직을 앞두고 나의 재무 상태, 건강 상태, 가족과의 관계 등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후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나이가 이미 80세에 이르렀다면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할까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80대에 이르기까지도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어하며 이를 위해 꾸준한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은 80대 이후에도 활동적으로 일을 하며 살고 싶은 욕심을 품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죽기 직전까지도 뜻깊은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크게 자리를 잡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역량을 인정받고 활용하며 지속적인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생각과 준비는 80대의 노후를 향한 첫걸음이자 더 나아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80세의 벽이라는 책을 통해 부모님의 노년을 생각하며 그 경험을 통한 반성으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곧 80대를 맞이하시는데 이 책은 일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을 뒤집는 내용과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차원이 다른 도전들이 많이 닥칩니다. 어제까지는 할 수 있었던 일이 오늘은 갑자기 안 되는 순간들이 빈번하게 찾아옵니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증가하죠. 치매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가까운 이의 죽음을 경험하면 생명의 물결이 거대한 벽처럼 몰려오는 듯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80세의 거대한 벽을 넘지 못하면 노년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그 벽을 잘 넘게 된다면 행복한 20년의 노후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럼 80세의 벽을 잘 넘는 방법을 이 책의 지혜와 각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6가지로 나누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참된 인생을 준비해보셨으면 합니다. 첫째, 자식보다 배우자가 훨씬 낫다. 어떠한 자식보다 내 배우자가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삶을 함께하고 싶은 이가 생긴다면 그 선택이 행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혀야 할 때도 있고 재산이 부족하다면 자녀들의 축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자녀들의 의견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재산이 풍부하면 어쨌든 상대방의 목적은 재산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분배에 대한 반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부족하다면 따뜻한 인연을 맺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머릿속 어딘가에는 부모님의 돌봄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70대 전반까지는 재원 이사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져 자녀들의 반대에 굴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80대가 되면 자녀들의 반대에 쉽게 꺾이는 경우도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재혼을 포기하고 외롭게 지내다가 노예져 돌봄을 받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이 들고 아프면 자식들의 도움도 소용이 없으며 결국 배우자 외에는 더 이상 지탱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며 더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자식이 효도를 해도 배우자와의 소중한 시간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워하고 아플 때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은 자녀가 아닌 배우자입니다. 자식들이 얼굴을 보여주는 것보다 배우자와 함께한 세월이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며 지내야 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정도의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추억을 만들거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0세를 넘으면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지는데 이때 가장 소중한 것은 추억입니다. 자식에게 남길 재산을 위해 여러분의 소망을 참지 말고 추억에 투자하세요.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자식을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참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선택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80세가 되어도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라입니다. 80세를 넘어서도 계속해서 삶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가 나이 들었다고 스스로에게 제약을 부여하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이 실제로는 노화를 더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운전이 가능한 한 계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는 것과 차량 점검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최근 교통사고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통계적으로는 80대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보다는 오히려 20대 운전자의 사고가 더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운전이 어려워진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이가 들어 운전이나 일상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더욱 빨리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출이 줄어들게 되면 인지 기능이 하락하고 치매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배우는 것이나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움의 기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나갈 일이 있으면 나가시고 하던 일이 있으면 계속하시고 무언가에 흥미를 갖고 배우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노후에도 지속적인 배움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래야 뇌 건강에도 새로운 자극이 활성화되며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열린 마음으로 삶을 채워 나가시길 권장합니다. 셋째, 건강하려면 많이 걷고 치아 관리를 하라. 80대를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60에서 70대부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80대가 되고 나서 시작하면 늦습니다. 80이라는 나이에 발을 들이면 몸이 하나 둘씩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보청기, 틀니, 지팡이, 약봉투가 일상이 되는 시기가 바로 80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건강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80대는 전체의 14.5%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만족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대답이 21.5%로 더 많았죠. 인생 후배들을 위한 건강관리법에 대한 질문에는 평소에 열심히 걸어라라는 응답이 전체의 77%로 가장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신경 쓰면 좋을 신체 부위로는 응답자의 81%가 치아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허리, 하반신, 눈, 머리 두 발 순이었습니다. 서울대 치대 교수 김현정 씨는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노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나와 있을 정도로 구강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한다며
치아와 잇몸이 부실한 고령자는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기력이 금방 쇠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력 저하와 반복적인 낙상, 만성질환 악화 등의 위험이 커진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령 환자들 중엔 씹을 때마다 아파서 먹는 게 겁난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구강 관리의 기본은 올바른 양치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하고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노후가 달라집니다.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치아가 썩고 식욕 저하로 만성적인 영양 불량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이 갑자기 식사량이 줄면 치과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너무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자. 여정의 절반 세기를 지나 80세의 문턱에서 우리는 참고 무리하지 않아야 할 소중한 진리에 마주하게 됩니다. 80세 이상인 분들을 부검하면 어디선가 작은 암세포가 남아있고 치매나 동맥경화와 같은 질병을 안고 있는 경우가 거의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건강한 몸이라 할지라도 이미 기능의 상당 부분이 상실되고 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늘 품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 어떤 시점에서라도 어떤 병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으며 오늘 건강하다고 해도 내일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너무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먹는 양을 줄이세요. 매운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은 피하세요. 이러한 식습관은 60대까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80세를 넘어서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은 몸이 필요한 것이니 욕구를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도 건강을 위해 먹고 싶은 걸 많이 자제하시는데요. 그렇게 너무 자제하다 나중에는 결국 폭식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니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적당히 즐기세요. 체중을 조절하려고 굶거나 식단을 너무 엄격히는 관리하지 마세요. 흥미로운 통계에 의하면 살이 찐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하는데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야채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풀떼기만 섭취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지므로 고기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술을 좋아한다면 드시되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술을 마시는 것은 피하세요. 대신 80세 이후에는 넘어져도 골절될 수 있는 골밀도가 낮아진 상태이니 꼭 주의하세요. 80세에 가까워지면 운동에 대한 열정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운동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가볍게 산책 정도만 하세요. 건강은 단순한 숫자의 합이 아니라 개개인의 이야기와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만의 건강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더 나은 삶의 가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자신과 가장 잘 맞는 의사를 찾자. 자신과 잘 맞는 전문 의사를 찾는 것은 80세의 벽을 넘기 위한 핵심입니다.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약에 관한 대화입니다. 약은 본래 몸 상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처방받은 약을 먹고 몸이 좋아진다면 이는 좋은 의사의 지표입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환자가 몸 상태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고려합니다. 교과서적인 수치와 검사 결과만을 믿지 않고 환자의 실제 경험과 느낌을 주시하는 의사일수록 신뢰할 만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섬기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정확히 듣고 이해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며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의 질문에 성의껏 답하고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환자와 의사는 투병과 치유의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야 할 길에 발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사의 자세가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80세를 넘기면서 의사를 선택할 때는 나만의 노후 계획과 이를 이해해주고 지원해줄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하고 의사는 환자가 더 나은 노후를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의사를 만나면 진료 중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의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금 더 젊은 시기에 나만의 명의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0대, 60대에 해당하는 시기에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의사와의 궁합을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몸과 노후를 생각하며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행운의 시작입니다. 5번째 방법은 최소한의 약을 복용하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 부위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전문과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데 각 과에서 처방받은 약들을 복용하다 보면 많은 양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다면 순환기 내과에서 혈압 강화제를, 혈당치가 높다면 내분비 내과에서 다른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이러한 중복 약 복용은 위장약 등이 함께 복용될 경우 위험성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장염이나 폐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많은 약을 함께 복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모든 약을 그만 먹을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약들만 최소한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의 사용은 필요할 때 필요한 약만큼만 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 방법입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위가 아프면 위장약을 필요할 때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약이 오래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며 오히려 과도한 약 복용은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 영양제는 약이 아닌 보조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인 것입니다. 영양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학계에서도 확실히 파악된 결과가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건강검진을 받지 말자. 80세의 문이 다가올 때 건강검진은 앞으로의 여정을 설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은 개인의 상황과 의사 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숫자와 측정 지표만으로 건강을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간단한 관점입니다. 검진 결과가 비정상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는 없을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80대의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수술로 즉각적인 해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몸 상태가 수술을 견딜 만큼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암세포는 없앴더라도 건강이 악화되어 누워 지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각자의 독특한 특성과 생리학, 환경적 영향, 연령에 따라 다양성을 지닙니다. 건강검진에서 나온 정상과 비정상 수치는 단순한 평균치를 기반으로 판단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숫자의 함정을 뛰어넘어 각자의 건강한 삶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시기가 왔습니다. 건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개개인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치와 검사 결과는 우리의 건강의 전부를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노년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작은 조각으로 이러한 작은 차이가 우리의 노화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더 나은 가치의 노후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6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80세가 되면 더 이상 가리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당당히, 먹고 싶은 건 맛있게,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도 가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삶의 여정은 끊임없는 자아 성찰이며 존재의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 그리고 참된 인생을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여정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 제작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